자치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상호 대응 방안 연구인데, 여기는 우리 임영진 교수하고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가지고 임영진 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동학대는 그 피해 양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또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상호 연계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동학대의 개념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에도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해가지고 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 아동학대로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범죄의 특성은 다른 범죄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발각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은폐되는 속성이 있으며 특히 부모에 의해서 약 80% 정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까지 합하면 85%가 자행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매우 단속을 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또는 방임이 있는데, 우리가 정서학대를 갖다가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학대만을 갖다가 범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서적 학대, 이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해외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보면은 크게 예방적 측면하고 대응적 측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전국민적 인식 개선한 대응 방안과 가정 방문 서비스, 부모를 양육 교육하는 이런 예방적 측면이 있고, 대응적 측면은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또 즉각적인 조치, 또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해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즉각적으로 법원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지금 지자체하고 경찰,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것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 우리 한국도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가서, 즉 인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찰 행정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는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아동보호 신설이 되어서 보호팀이 신설이 되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좀 부정확한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를 우리도 선진국처럼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제 시행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아동복지법에 기반을 두고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아동 성장 돌봄, 아동 보호, 입양, 그다음에 가정형 보호, 아동 자립, 아동 권리 증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문제점을 보면은 공공아동보호팀의 학대조사와 민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관례로 구분되는 이게 이원적 체계 속에서 역할 구분의 모호성과 중첩성입니다. 즉 말해서 이게 국가와 또 아동 전문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된 데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상호 신분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조사를 하지만은 전담 요원은 이게 기간제 요원이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아동학대를 이제 차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를 당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서도 잘 되지 않고 또 경찰과 이 지자체 간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을 경우 그것을 경찰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강제로 법원 명령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거나 또는 학부모나 또 아동 부모로 하여금 이 아동 피해 관련한 아동 학대 관련한 이 프로그램에 강제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이러한 그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도 좀 아동 학대라는 특수성에 비춰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검사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로서도 이건 검사가 이게 이 조사권만 있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게 외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전부 다 개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동복지기관은 아주 많습니다. 아동복지기관만 해도 전국 한 5,38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 가정위탁센터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도 약 704건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29개 이 지자체에 전부 다 이게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타인이 아동학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아동학대라는 측면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 85%가 친인척과 그리고 학부모가 이 부모가 친부모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경찰력에 한해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자치경찰의 사무 보면 수사 사무라든가 비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집행하고 또 이걸 갖다 아동학대로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상호적 대응 방안을 나름대로 이제 한 4가지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및 자치경찰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냥 무엇보다도 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있지 경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경찰이 아주 상호적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그냥 지자체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이나 또는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통합적인 지원체제 및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도 나름대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가 나오면은 가서 확인하고 또 경찰에 하고 상호 조사를 협업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선진국 같이 우리도 법원이라든가 검찰 여기까지 같이 포함되는 통합적인 지원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교육청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 검찰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제 및 협업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법원은 법원, 또 검찰은 검찰, 교육청은 뭐 이런 한나로 말해서 주도권 싸움이 돼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아동이라는 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제 및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과 자치단체, 직능단체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관변단체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여기는 국가에서 예산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새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아동들이 잘 사는 게 우리 국가가 잘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아동학대라는 측면에서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학원연합회도 있고, 뭐 경정비 협회도 있고, 음식업 협회도 있고, 뭐 그런 직능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 교육을 받을 때마다 경찰이 가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여기 참석하는 모든 직능단체의 회원들은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전부 다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정서적인 말, 야 이놈아! 욕하는 것도 정서학대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만 시켜줘도 하나의 인권 강화가 측면에서 또 우리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 지자체라든가 경찰에 여기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여기 있긴 있는데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시키고, 특히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다 공무원은 진급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학대를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아동학대에 대해서 왜 예방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책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과감한 어떤 이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전문성을 제기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금순. 네. 이종화 박사님의 그 자치경찰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우리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중앙 집권적보다는 이런 어떤 분권화,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역시나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 분권화와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자치경찰에 의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 주민 밀착, 민생 치환 활동과 이제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의 성폭력이든 학교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이런 민생 치안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이제 또한 지역 밀착형으로 있는 치안, 이런 어떤 자치 경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저희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인간의 어떤 인권적인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살아가면서 중요한데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인권, 그리고 좀 더 이제 좁혀보자면 가정폭력, 또 가정폭력 내에서도 아동학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종학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아동학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동학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발표도 하셨지만 가정에서의 은폐되고 또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 피해자들이, 아동 피해자들이, 그리고 또 아동 스스로가 나이가 어린 그 아동들은 외부 활동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견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동 학대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재발생의 위험이 이제 크다라는 이런 어떤 접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늘의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국 사례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인권적인 측면이든 가정폭력적 측면이든 아동학대적 측면이든 굉장히 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미국을 보면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이 아예 배치되어 있다든지, 또 공공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아동가족지원센터, 저희 나라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가족센터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있지만 아동가족지원센터는 저희 나라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동가족지원센터라든지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복지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이래서 굉장히 지역 내에서 그런 어떤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민들을 케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 체계로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동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지역사회 협의체 이런 것들은 일본과 같이 현재 저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원 서비스를 가정법원에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권리를 상실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기에 개입해서 예방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행되어져 있는 거 보면 아직의 지금 발표하신 거와 같이 아직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우리의 그 경찰들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지자체 인사위원회를 갔더니 거기에 그 지자체에서도 그 전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승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기피 부서 1순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도 없대요. 이 학대라는 거는 뭐 시간이나 이런 날짜가 상관없으니까 주말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서 그 공무원들이 기피 부서 1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정말 그 아직도 이렇게 부서에서의 이런 것들, 그래서 경찰관이나 지자체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의 이런 인센티브의 방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든 사업업 기관이든 지자체든 의료기관이든 또 아동과 관련된 민간 단체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아동 학대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각 단체가 주도권에 대한 것들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면 진정한 아동 학대에 대한 아동을 우리가 인권적인 측면 이런 데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선진 시민 의식으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